여러분은 쉴 때 뭘 하시나요? 쉰다고는 하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거나 그다지 재미도 없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뭘 하지도 않고 누워있긴 했는데 피로는 풀리지 않고 계속 피곤하기만 할 때도 있죠. 이렇게 몸은 쉬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쉬는 걸요. 바로 도피성 휴식이라고 한대요. 물론 힘든 마음을 피해 도피처로 숨는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자꾸 나를 자극 뒤로 숨게 만드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휴식 시간이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질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여러분의 건강한 휴식에 지금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쉬엄쉬엄 가볼게요. 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장철웅의 휴식을 위하여.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나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 걸. 그 무엇도 들 수 없는 나의 슬픔은
5월 30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장철웅의 휴식을 위하여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쉰다고 쉬긴 했는데 이상하게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하기만 할 때 많죠. 이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뭔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휴대폰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이 자극적인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휴식을 휴식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휴대폰은 좀 내려놓고 몸을 움직여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집에 있든 밖에 나가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나가서 정처 없이 걸으면서 길가에 탐스럽게 핀 장미 사진을 한 장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유가 생기시면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어디 있을까요? 응원이 필요한 당신 곁에,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 곁에, 기댈 곳을 찾는 당신 곁에,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금고.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죠. 혼자에서 가족으로, 또 사회로 점점 커져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라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푹 잤다.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우리 엄마 예쁜데?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산불이 거셌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고 없는 위험을 예측하고 불길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사이드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나만한 사이드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신선하게 100%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프로의 A2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 녹십자.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인연인가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죠. 불교와 연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인연을 맺어볼 손님은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문화사업국장을 맡고 계신 하원 스님이십니다. 스님 모시고 다음 주에 열리는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이야기 많이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엠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김지연의 아침 햇살 온 가슴 가득히. 어쩌면 내게 흐려진 지난 날이 왠지 모르게 자
이 세상에서 한 사람과의 인연을 맺으려면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죠. 그렇게 귀하디 귀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인연인가요에서 만나는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조금 더 친해져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연 맺어볼 분은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문화사업 국장을 맡고 계신 하원 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 인연인가요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과도 직접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도 처음이고요. 네. 또 BBS 방송도 처음이고 불교 방송도 처음. 라디오도 처음이고 어머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님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문화사업 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불자분들은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많은 분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2002년부터 시작된 템플스테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사찰 음식과 불교 문화 상품도 다양한 문화에서 우리 불교 문화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불교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서울 조계산 맞은편에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예.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있죠? 예, 그 건물 전체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건물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 조계서 올 때마다 건너편을 딱 보고 밑에 서점도 있잖아요. 한 번씩 들려서 구경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템플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찰 음식, 또 불교문화 다양한 우리 컨텐츠들을 현대화해서 불교 네. 굿즈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한테 조용하게 산사를 찾아서 또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국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002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2024년에는 역대 최고 6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머나 네. 세상에 어떻게 저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템플스테이를 가긴 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제 100만 명도 이제 곧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역대 최고로 방문도 했고 예. 이제까지 누적 인원은 75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750만 명. 네. 와, 누적 인원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예.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사찰 음식 요즘에 너무나 건강한 음식이다, 전통 음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 또 생명 존중 같은 현대와 딸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치까지도 네. 담고 있어서 또 그런 국내외에 홍보하고 알리고 또 계획하는 일들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일에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불교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난 5월 19일이죠. 사찰 음식이 이제 어떤 종교의 특정 음식이 아니라 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단순히 이 음식 문화 자체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는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았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함께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한 네.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이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을 더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리고 또 쉽게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장이 예.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국가 유산으로서 당연히 소중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딱 전할 때 우리 사찰 음식 좀 먹어봐. 좋아라고 할 때 그 좋은 점 뭔가 몇 가지 좀 꼽아주세요. 사찰 음식의 좋은 점은? 사찰 음식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다, 또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네. 또 수천 년 한국 불교의 수행자의 삶 속에서 길러진 그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고 또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욕심내지 않으면서 네. 그 성장해온 한 식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우리 생명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또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부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신이 들어있는 덕분에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힐링이 되는 음식 하나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불교가요 점점 젊어지고 힙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문화사업 국장으로서 이런 열기가요 뭐 피부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정말 요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요. 우선 저희 사업단 사무실이 있는 그 조계사 인근 인사동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방문해주고 계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힙해지고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저도 참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고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교가 예전처럼 좀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정말 채식 또 불교 관련 마음 챙김 또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것들하고 키워드가 잘 맞으면서 현대적으로 또 세련되게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맞아요. 생활 속의 불교가 정말 요즘 더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할게요. 스님께서 한 곡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정말 요새 이제 5월도 됐고요. 5월은 시골에서는 뻐꾸기가 오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너무 낭만적이신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동요 중에 보면 뻐꾸기가 올 때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절은 봄이 온다고, 봄이 간다고 뻐꾸기가 울고요. 2절은 여름이 오는구나 해서 뻐꾸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사찰들도 아름다운 산 속에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또 계절의 여왕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문희 씨 노래 말씀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올게요.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우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신문이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오늘부터 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 오는 6월 7일과 8일 이 양일간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이 축제가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6월 7일과 8일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4회 벌써 네 번째네요. 네. 사찰음식 대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무려 그간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뭐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네. 코로나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무려 10년 만에 다시 와. 열리는 특별한 축제예요. 최근 사찰음식이 이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그 소중한 의미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또 이번 대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사찰음식의 가치들을 또 직접 보시고 또 맛보시고 느껴보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그리고 사찰음식에 관련된 전시들 또 음식 만드는 시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 편안해지는 특별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열린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크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프로그램 안 하고 가면 손해야 하는 추천하는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그래도 오늘 이왕 왔으니까요. 네. 그 사찰음식 대축제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부제로 잡은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네네. 가장 큰 의미를 담아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 한 그릇의 생명을 담다 이런 부제를 달았고요. 한 그릇에 담긴 정신은 그 수행자들의 소박함, 절제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생명이라는 거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 지속 가능한 삶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주제는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크게 6가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대축제를 기획을 했어요. 기획 전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 음식에 관련된 사찰 음식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들, 네네. 그다음에 전통 공양간을 그래서 좀 재현해서 옛날에 그 공양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현대인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가무형유산 등재되기까지의 노력들, 그렇죠. 역사와 전통들, 그다음에 그 전통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특화 사찰들, 또 원로 스님들의 사찰 음식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을 기획 중인 전시 부분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체험 빠질 수 없죠. 사찰 음식 만들고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로 스님들 혹은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 6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삶에서의 수행 그리고 사찰 음식 관련된, 그래서 이 형식은 강연의 형식이 되기도 하고 편안하게 토크쇼 형식이기도 하고요. 이틀간 명장 스님들 다 만나보실 수 있도록 기획했고요. 또 체험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 한국 사찰 음식 전문점이라고 하는 바루공양의 팝업 부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단품 메뉴 이렇게 시식할 수 있으시고요.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류나 사찰 음식에 관련된 것들 또 구입할 수 있는 상품 구입할 수 있는 팝업 부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많이 사찰 음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전국의 사찰 음식 특화 사찰 8곳과 또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를 함께 잘 운영하고 계시는 3곳 사찰을 섭외해서 그분들과 사찰 음식 소개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스님,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직접 나는 사찰에 가서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곳의 공기와 분위기로 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8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가서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실 사찰이 있다면요? 관련돼서 이 음식을 드셔보시고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 바루공양이라고 하는 사찰 음식 전문점이 있고요. 또 전국의 사찰 음식 특화 사찰 8곳의 다양한 사찰 음식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정이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사찰 음식을 연계해서 하시는 템플스테이, 전국의 158개의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사찰 음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나운서님이 이 추천해달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그냥 사찰 음식 혹시 맛집? 그렇죠.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이제 서울 근교에는 당연히 진관사 또 유명하시죠. 명장 스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BBS가 있는 마포에도 바로 옆에 석불사라고 하는 곳에 템플스테이도 운영하시고 사찰 음식도 스님들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꽤 맛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 왔다고 온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리산의 문수암이요. 사찰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평택의 수도사는 사찰 음식도 맛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건 비구 스님께서 사찰 음식을 하십니다. 비구 스님께서요? 어머나, 저는 사찰 처음인 명인이시고 것 같아요. 명장이시고, 그래서 사찰 음식 명장이세요. 그래서 여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아니지만 사찰 음식 특화 사찰 홍보 행사들을 통해서 사찰 음식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 지도를 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맛집처럼 뭔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 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찰 음식 문화체험관도 개관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나요? 네, 올해 정말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도 등재가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 개관 10주년 맞았는데요. 우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찰 음식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깊은 산 사이에 이 공양간에서 17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사찰 음식의 맛과 지혜를 도심 속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문화 공간, 두 번째 체험 공간, 또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 예. 그래서 문화 공간에서는 사찰 음식의 뭐 레시피 홍보물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사찰 음식의 다양한 전문 서적들도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작은 행사나 예. 또 소모임들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아무래도 체험 공간에서는 매주 혹은 매월 사찰 음식 강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1일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서 사찰 음식 첫걸음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실 수 있고요. 또 간편한 사찰 음식 만들기부터 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 전통 사찰 공양관을 실제로 네. 이제 재현해 놓아서 마치 도심 속이지만 산사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스님들이 식사하시는 법을 바루공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그 전통 바루의 모습들도 그리고 사찰 음식 절집의 모습들도 예.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저부터 가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요리 초보거든요. 네.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또 사찰 음식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 문화의 지혜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25년 올해죠. 그러니까 불교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관람객이 20만 명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교가 정말 일상으로 스며든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템플스테이 방문객들 통해서 저희가 2016년부터 갤럽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20, 30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약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예, 그만큼 불교가 정말 일상으로 가까워지고 정말 힙해지고 있다 요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2016년에는 보면 남녀의 비율이 남자가 4, 여성이 6 이 정도 됐었는데 점점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남성이 2, 여성이 8. 그래서 남녀의 비율, 특히 여성 참가자들이 그렇네요. 많이 불교를 찾고 또 템플스테이를 찾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젊은 세대와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교를 많이 찾고 있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등재 관련돼서 이제는 국내에서는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잘 마련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 불교 또 사찰 음식이 세계화에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현재 등재를 위해서 학술적으로도 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가 또 지방 소멸 위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그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여러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이 코너 제목이 오늘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께도 드려볼게요. 나에게 인연이란?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 불교인가요?
인연인가요? 인연인가요? 네. 그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했었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인연이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저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또 저를 성장시켜 주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인연이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하는 인연이든 모두가 제 마음에 따라서 모두가 저에게 필요한 배움을 주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인연,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 그릇이겠죠.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미애 아나운서님도 뵙고 또 BBS 청취자 불교 인연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만난 이 시간도 저에게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을 알리고 전하는 정말 소중한 선물 같은 인연입니다. 저희에게도 하원 스님께서 와주신 이 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님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연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또 차담차담 코너도 있고요. 스님 모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종종 나와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스님 끝인사 나눌게요. 예. 끝인사는 마지막 선곡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예, 제가 있는 사찰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스님과의 차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어떤 고민들 또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들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가시는데요. 이분들께 꼭 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마침 이번에 선곡하다 보니까 윤종신의 지친 하루라는 내용이 네. 가사만 들어도 눈물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조금 가져왔어요. 좀 예. 적어봤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이거는 내려놓으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정말 잘 표현한 내용인 것 같고요.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이야. 라고 하는 이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하나의 인연도 그렇고 모든 삶의 부딪힘 속에서 그것이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뿌듯함, 네. 또 내가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곡 이유를 마지막 인사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스님께서 또 우리 지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윤종신의 지친 하루 들으면서요. 하원 스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
그만 바래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전 세계를 휩쓴 K-팝, 세계인을 사로잡은 K-컬처. 이제 K-방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방산. 방위사업청은 신속한 무기 도입과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통해 국민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 안녕하세요. 불자 가수 배아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때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바로 BBS 불교 방송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공해 회원이 돼주세요. 저도 불교 방송과 함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저 배아현과 불교 방송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제작진과 청취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심전심 플레이리스트 심플리로 함께 할게요. 자, 불금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점심은 빼먹을 수 없죠. 네, 오늘의 메뉴 추천, 어메추!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곤드레 나물밥입니다. 사찰 음식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우, 구수한 나물 향이 솔솔 나는 밥에 양념, 간장 맛있게 만들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한 그릇 든든하게 드시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끝곡은 이소은의 키친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